내준의 부동산 모험기. 앞서서는 정부의 시장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네, 이번에서는 정부의 대응 방향은 어떤지, 그리고 실제 그 규제 정책들 하나하나 따져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가장 주요한 정부 대응의 방향으로는 어떤 대출의 사각지대를 해소를 하고 고가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물리겠다. 그리고 민간 분양가 상한제를 더 강화하겠다라는 것으로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어디 한번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장 먼저 시작하는 규제는 대출 관련입니다. 1번,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의 LTV, 그러니까 론투밸류를 40%에서 20%로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건요, 며칠 동안 뉴스에서 많이 다루어져서 잘 알고 계실 텐데, 골자는 가령 14억짜리 내 집을 사는데 현재는 내 돈이 8억 4천 필요하지만 앞으로는 내 돈이 9.4억, 그러니까 1억 정도가 더 필요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14억짜리를 사는 사람이 내 돈이 8.4억만 있었을까요? 제 생각에는 무주택자, 그리고 옮겨타기 계획이 있는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주 강한 규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그리고 조정지역에 대한 차이는 아마 잘 알고 계시겠죠? 지금 보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 찍어준 가장 유망하고 비싼 지역을 등급으로 나눠서 찍어준 것과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드리는 모든 규제 정책들이 전부 투기 과열 지역 이상에 거의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초고가 아파트 15억짜리 이상에 대해서 주택부임용 주담대를 완전히 금지를 하겠다. 오히려 이 15억짜리 대출 전면 금지 이 정책이 아주 강력하죠. 사실 이거는 완전히 개인 재산권에 대한 강압적으로 규제를 가하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입법 절차를 따지지 않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은행권에다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시행을 했다. 위헌 소지가 있는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정 가격을 명시해 놓고 그 이후 완전히 금지라고 하니까 그럼 15억 이하는 15억에 수렴하게 될 겁니다. 15억 이상은 한동안 정체기와 횡보기를 지나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다시 거래가 시작될 것입니다. 아마 일정 시기까지 14억 9천, 14억 9,500과 같이 15억에 가깝게 거래가 수렴을 하다가 특정 시간이 지나면 다시 조금씩 거래가 되기 시작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언발의 오줌 누기처럼 일시적으로 틀어막는 것과 같습니다. 내년 봄 총선 정도까지는 아마 주춤하겠죠. 그리고 그 이후로는 결국 15억 이상도 대출 없이 현금으로 사는 사람들이 보란 듯 거래가 조금씩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제 15억 이상의 아파트에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계층을 나누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정면으로 조준하고 있습니다. 즉 정부는 거래 자체를 강하게 막고자 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가서 DSR 규제 강화입니다. 네, DSR은 DTI와 비슷한데요. 쉽게 정리하자면 본인의 소득에 대비해서 얼마나 갚아 나갈 수 있는지, 그 갚을 수 있는 돈의 량을 정해서 그만큼까지만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DTI는 Debt to Income이라고 해서 본인의 연소득을 분모에다 놓고 분자에는 신규로 빌리려고 하는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이자, 그리고 그 주담대 외에 빌렸었던 다른 대출들의 이자를 더한 것을 의미를 하고요. DSR은 비슷합니다만 분자에서 다른 대출의 이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금까지 포함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DTI 규제보다 좀 더 깐깐하게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러나 은행권에서는 지금도 DSR 규제가 40%로 되어 있는데 다른 대부업체 이런 곳에서는 60%까지 가능했었던 것을 전체 금융회사가 40%로 통일한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즉 은행에서만 돈을 빌리는 사람이라면 사실 과거와 크게 차이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강한 정책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죠. 근데 재밌는 것은 이 정책도 무주택자와 갈아타기 1주택자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4번. 주택담보대출의 실수요 요건을 강화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이 규제는 지금까지는 1주택자가 새 집으로 옮겨가는 경우에 2년 내 기존 집을 처분하는 것을 전제로 대출을 내주었지만 그 대기 기간을 1년 안으로 줄인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무주택자는 비싼 집을 살 때 2년 안에 입주하는 조건으로 대출을 내줬었는데 1년 내로 한정을 졌습니다. 그러니까 2년까지 기다려가면서 시세 차익을 조금이라도 더 키우지 말고 바로바로 처분하고 넘어가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작은 여유마저 허용하지 않는 정책이라고 보이네요.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적용 대상 아파트가 공시가격 9억, 그러니까 시세로는 13억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9억으로 변경이라는 점입니다. 9억부터는 정부가 예의주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밌게도 이 규제 정책마저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향한 것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정책을 볼까요? 주택임대사업자 같은 사업자가 투기지역, 서울 안에 집을 구입하고자 할 때는 주담대를 금지했었었는데, 네, 하도 서울 안 사고 경기권, 외곽으로 퍼져나가니까 아예 이거를 투기 과열지구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주택임대사업자가 추가로 집을 더 못 사게 풍선 효과를 차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네요. 주택임대사업자는 1주택자도 있고 다주택자도 있습니다. 풍선 효과를 강력 차단하겠다라고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네, 그리고 다음 규제입니다. RTI란 임대사업자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 비용으로 나눈 것으로 내야 할 대출 이자보다 임대 수입이 더 많아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당연한 거죠. 오피스텔이나 상가 이런 것들, 비주택들은 1.5배였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아파트도 1.5%로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아마 이걸 보는 대부분은 이 부분에 해당이 잘 안 되실 것이기도 하고 길게 설명드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지만 핵심은 주택임대사업자가 무리한 빚을 내서 집을 사지 못하게 하겠다. 즉 투기과열, 투기지역은 하여간 집을 좀 덜 사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두 번째, 전세대출을 이용한 갭투자 방지라고 하는 항목입니다. 첫 번째, 사적보증의 전세대출 보증 규제를 공적보증 수준으로 강화하겠다 부분인데요. 이거는 전세금을 대출을 받을 때 은행에서는 보증보험사에서, 그러니까 한국주택금융공사나 허그 등 공적보증, 그리고 SGI 서울보증 같은 그런 사적보증을 담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증을 안 해주면 은행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거죠. 전세금을 대출을 받을 때요. 원래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집을 다른 사람에게 전세를 주고 다른 곳에서 전세를 살고자 할 때 전세 대출이 필요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세 대출이 필요해도 9억 이상의 집이면 SGI 서울보증을 통해서 보증을 받아서 은행에서 전세금을 빌려줬었습니다만 이게 이제 안 된다고 협조를 한다네요. 민간기업에게 협조를 구하는 겁니다. 나라가 대출을 내주지 말라고 협조를 한답니다. 네, SGI 서울보증보험도 전세 대출이 막힌 거라면 강남 재건축 등을 매수해서 전세를 주고 전세 대출을 받아서 어디 다른 곳에 전세를 사는 것을 금지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만일 부득이하게 자기 집을 못 살고 회사 때문에 전세를 사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은 전세 대출을 이제 못 받을 수도 있고 멀어도 그냥 실거주를 하면서 출퇴근을 하던지 반전세나 월세로 돌려야 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습니다. 결국 정부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9억 이상의 집이 있으면 갭 투자하지 마라. 이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전세자금 대출 후 신규 주택 매입을 제한하겠다. 바로 나왔습니다. 전세 대출의 만기일이 도래했을 때 집이 몇 채인지를 봤는데 2개 이상이 되었다. 즉 전세금으로 추가로 한 채를 더 샀다. 그러면 도로 회수해 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이미 이렇게 무리해서 집을 추가로 사는 1주택자는 많지도 않을 뿐더러 은행에서는 한 달에만 수만 건의 전세 대출을 내주고 있는데 그런 차주의 주택 보유 여부를 바로바로 정확하게 어떻게 확인을 하고 할 수 있는지 이런 건 현실성이 없습니다. 결국 이틀 만에 회수를 안 하겠다라고 정정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이 정책도 엄포성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결국 얼마나 갭 투자를 막고 싶었는지 정부의 조급함이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네, 결국 1장 투기적 대출 수요 규제에서 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자꾸 집을 사니까 폭등을 하니까 이제 좀 사지도 팔지도 마라. 특히 9억이 넘는 건 진짜 사기 까다롭게 만들고 싶고 15억은 절대 안 된다. 완전 금지다. 그리고 본인이 살 거주용 집 하나만 냅두고 모두 정리를 해라. 임대사업자도 9억 넘는 집에 대해서는 통제를 강화하겠다. 네, 결국은 지금 상황이 너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으니까 거래 자체를 틀어 막아서라도 집값을 억누르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좋은 지역에 집을 갖고 싶은 사람의 그 마음에 대해서는 여전히 전혀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잘 보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보다는 무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럼 앞서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어떤 투기 세력들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의미를 하는 걸까요?
아무튼 정부의 인식편에서 알아보았었던 그 투기 세력이라고 하는 것들을 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제 생각에는 아예 거래 자체를 막아버리겠다라는 걸로 이해가 되는데요. 아무튼 규제의 세 가지 큰 덩어리 중 첫 번째인 대출 관련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